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건축사 시험 단면 설계 3교시 한 번에 합격하기,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안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1교시하고 3교시는 복수과제가 출제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과목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문제 100점에 맞춰서 시간 안배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100점 중에서 40점이 구조 설계, 그리고 나머지 60점이 단면 설계에 100점이 되죠. 시험 시간 총 180분을 100점으로 비율로 나눠보면 구조는 1시간 10분, 그리고 단면은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단면 설계 1시간 50분을 다시 나눠보면 평면 파악하고 스케치하는데 한 30분, 그리고 리뷰하는데 10분, 그리고 나머지 작도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를 쓸 수 있겠죠. 만약에 30분 내에 평면 파악하고 그리고 스케치까지 같이 30분 안에 할 수 있다면 작도는 1시간 20분 정도까지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문제를 받으면 단면을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구조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제가 학원을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뭘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우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과목을 최대한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과목을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조를 먼저 풀었고요. 그리고 구조를 다 풀고 나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예 다 잊어버리고 남은 단면 과제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단면을 마지막에 풀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면이 그 표현 과제라는 거거든요. 건축사 시험이 총 9시간이죠. 9시간에 앞에 2교시를 치고 3교시에서도 두 번째 과제를 할 정도가 되면 체력이 거의 그렇게 상태가 됩니다. 어지간히 체력이 좋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그 정신력으로 버티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 몸이 기억한 대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구조 시험은 계산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맨 마지막에 치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면 과제는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평면에 있는 내용을 단면으로 그냥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생각을 해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몸에서 기억한 대로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이제 다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에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게다가 이 시험이라는 게 참 묘한데,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감독관의 노티스가 오는 순간 거의 초인적인 어떤 힘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초인적인 힘을 뭔가 반복적인 그런 드로잉 쪽에 이제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하나 더 쓰고 지시선 하나 더 뽑아내고 단면에 있는 요소를 하나 더 그려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점 하나 더 찍고 지시선 하나 더 뽑아내고 텍스트 하나 더 쓰고 도면을 최대한 빡빡하게 그려 넣는 거, 그렇게 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게 이 3교시 단면 과제거든요. 단면 설계를 가장 마지막에 하시고 활용점정 하세요.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건데요. 나만의 단면 세팅 값을 외우고 기억하고 있다가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지문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치수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건물 안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면 세팅 값들은 있어요. 자, 기초를 예로 들면 최하부의 잡석 다짐 200, 그 다음에 0.05mm PE 필름 2겹, 그 위에다가 버림 콘크리트 60, 바닥이니까 150 단열재, 그리고 그 위에 600 기초 콘크리트. 뭐 예를 들면 지문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치수들은 또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워두면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이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꼭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 기초, 그리고 DA, 그리고 또 창호 같은 경우는 요즘 에너지 절약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로이 3중 유리로 하고 아르곤 충진으로 해가지고 39mm로 세팅을 하고 그걸 그냥 썼어요, 항상. 그리고 또 네 번째가 파라펫, 또 다섯 번째가 뭐 이중에피라든지, 또 여섯 번째는 지붕. 지붕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외단열로 외웠어요. 지붕 슬라브 200, 보름몰탈 15, 복합방수 3, 보호몰탈 30, 지붕이니까 단열재 220, 0.05mm P 필름 두 겹을 하고 그 상부에 묵은 콘크리트 150. 그래서 항상 쓰셔야 되는 거 있죠. 이어메쉬 8호에 150 바이 150. 또가 중경인 경우에는 배수판 40, 뭐 배양토 위에다가 요구하는 조건만큼 써주고 그 다음에 위에 지피식재,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최대한 대충 많이 그려요. 대충. 제가 처음에 건축사 시험 시작할 때 3교시를 작도를 할 때 무려 4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그려놓는 거를 그대로 똑 뺏겨서 그리는데도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거니 계속 많이 그리다 보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줄긴 줄어요. 근데 작도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줄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작도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작도 방법이랄까?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쁘게 그리다 보면 3시간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확한 디테일로 섬세하고 이쁘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그럴싸하게 꽉 차 보이게 그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어차피 스케일은 1대 100이에요. 1대 20짜리 뭐 단면 디테일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단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볼조를 진하게 해서 기본 바탕을 잘 그려주고 그 위에다가 최대한 많은 그럴싸한 표현을 가지고 도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단면에서는 다예요. 최상층 지붕 단열재를 220인데 200으로 그렸다고 해서 그게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진 않죠. 만약에 지붕을 외단열로 하라고 했는데 내단열로 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점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세세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분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특히 이제 억세스 플로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슬라브 단차를 줘야 된다고 해서 일일이 다 치수 맞춰가지고 가로선 끊고 그 다음에 세로선 끊고 해가지고 짜 맞춰가지고 단차 그리고 보호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은 레벨이 나오면 슬라브 쫙쫙 해서 다 그리시고요. 보도 그냥 쫙쫙 해가지고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왁구가 다 드러나면 그때 가서 그 왁구 선대로, 죄송합니다, 왁구라고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 프레임, 테두리를 다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찔하게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렇게 그려주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런 겹치는 부분에 선이 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시든지 하셔도 되고요. 굳이 안 지우셔도 크게 티가 나진 않아요. 네 번째 강조점은 마감재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마감재는 결국 마감재 표기와 시방 기입을 위한 거죠. 2018년도부터는 시방을 기입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결국 단면 과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골조선, 그리고 마감선, 그리고 마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텍스트죠. 저는 마지막 최종 승패는 이 텍스트에 달려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면이 알차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이 텍스트거든요.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표현 기법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아무리 많이 그려봤자 글씨 쓰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텍스트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급 실내 마감재를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감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학원에서 알려주는 그런 마감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많이 업무에서 직접 다루시는 그런 마감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나만의 전문성이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마감재 재료들을 최대한 많이 기입해서 활용하세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신감을 높여주거든요. 자신감이 높아지면 이제 작도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채점자에게 나의 전문성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잘 안 쓰는 재료를 썼을 때 채점자가 이걸 보고 이 사람 이런 재료도 안 해? 이분은 실무를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어필을 하게 되면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이 결국은 실무하고 상관없는 시험이 되면 아깝잖아요. 본인의 실무에 도움이 되면 일석이조죠. 어차피 공부한 거 가지고 또 실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험과 실무를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공부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요구 조건을 가급적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입을 하자라는 거고요. 특히 자연채광, 일사조절, 공조,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은 언급되어 있다고 하면 도면에 무조건 기입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지붕 설계라든지 계단 설계, 그 다음에 천정 설계 이런 부분들이 소과제로 있었죠. 근데 그런 소과제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면 계획 안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배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과제들은 배점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과제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레전드가 나오고 그 레전드에 맞게끔 내가 적절한 곳에 표시만 해주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자연채광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일사에 대한 부분을 점선으로 태양광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일사 조절을 고려하라고 하면 수직 루바, 수평 루바 아니면 천창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동 루바를 점선으로 그려주고 전동 루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조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EHP라든지 FCU 같은 거 그런 거 잘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요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BIPB죠. BIPB를 천창에다가 설치한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천창에다가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지시서 뽑아가지고 BIPB 설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드리는 시간과 스킬에 비해서 배점이 높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모자란다, 이제 시험 끝나기 10분 전이다 라고 하면 조금 반복되는 그런 표현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그리지 말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는지 지문을 한 번 더 훑어보신 다음에 점선 하나 더 그려주고요. 태양광 방향 점선으로 한 번 더 그려주고 전동창 하나 더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은 채점자들도 채점을 하는 기준은 지문이에요. 지문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감점을 하는 거 시키는 거거든요. 재료 하나 더 썼다고 해서 점수를 1, 2점씩 더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문에서 FCU를 그리라고 했는데 FCU가 있는지, 그리고 BIPB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BIPB가 있는지, 있으면 득점, 없으면 감점이죠. 설비에서 유일하게 요구한 게 개별 난방 시스템이다, EHP다 라고 하면 그 EHP가 없으면 큰 실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합격은 6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 맞으시면 학원에서 인기 강사 하시고요. 우리는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본인이 어떤 과목이 강한지, 어떤 과제가 강한지 약한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60점을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참고로 저는 3교시는 정말 60점으로 턱걸이에서 겨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문제를 잘 풀었다기보다는 나름 60점을 어떻게 득점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이 돼요. 턱걸이로 했든 100점을 맞든 결국은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모두들 희망을 가지시고 이 영상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올해 다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 올해 꼭 3교시를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